자, 활기찬 월요일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좀 부담이죠. 네. 날씨가 이래서 그런가요? 주말에 그 일이 있어갖고 지방을 갈 일이 있었는데 국지적인 호우가 막 쏟아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때 아닌 장마인가? 예. 여름이 아직 안 와요. 봄도 살짝 그렇죠. 추운 것 같아요. 네. 날씨가 순리대로 가지 않고 네. 그러니까 예상을 하기가 사실은 날씨만큼이나 어려운 게 증시잖아요. 자, 주말에 뉴욕 증시는 별다른 동향을 보이진 않았고 오늘 저녁은 뉴욕은 또 휴장이에요. 네. 현충일이죠. 메모리얼스 데이라고 하는. 근데 막상 그 미국은 일단은 밖으로는 자꾸 어깃장을 놓고 태클을 걸잖아요. 네네네. 예, 금요일 우리 증시 보면은 외풍에 또 휘둘려가지고 제가 그쵸. 제일 그 싫어하는 부분인데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참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미중 갈등이 상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또 봐야 되겠죠. 지긋지긋한 외풍. 외풍. 예, 네. 바람만 불어오면은 관절염처럼 아주 지긋지긋한데 뭐 내용은 다 이미 공개는 됐어요. 네. 지난주에 아. 양회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그렇죠. 좀 기대감도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좀 홍콩 묻혔어요. 보안법에 이제 중화권 증시가 다 급락했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뭐 우리도 중화권인지는 모르지만 아시아 쪽에 속해 있다 보니까 네. 영향을 받는 거죠. 그리고 또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었고 그냥 슬금슬금 밀리더니 예, 쭉 폭우처럼 밀려가지고 아주 굉장히 불편한 그렇죠. 모습이었는데 중국 증시에 영향을 받았죠. 그렇죠. 자, 2,000포인트를 넘어서고 좀 안착을 하길 기대했는데 잠깐 보유만 주고 또다시 밀려가지고 네. 걱정들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실제 이제 그 태클을 건 미국의 금융 지표들은 매우 조용했습니다. 시비는 걸어놓고 골프 치러 나가셨어요. 맞아요. 네. 저도 봤어요. 2달 반 만에 두달 또 반 골프 만에. 치러 나가셨다고 하는데 어느 분인지는 잘 아실 겁니다. 하여튼 뉴욕 금융시장은 굉장히 조용했고 대선을 앞두고 계속 그 미국인 얘기지만 주가가 망가지길 당연히 바라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미국 안에서는 이렇게 더 똘똘 뭉치는 게 아닐까요? 맞아요. 네. 그러면 과연 진짜 증시만 잠깐 이슈적으로 정치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본질적으로 금융시장에 대해서 판을 엎을 거냐. 뭐 판을 엎는다는 표현은 좀 과격합니다만 결국에는 환율을 흔들어 버리면은 이거는 좀 피곤하죠. 네네. 근데 주말 금요일 날 이제 말씀하신 중국의 양회가 펼쳐지면서 부양책이 생각보다는 아주 강하진 않았던 네. 거고 뒤에 또 맞습니다. 김정은의 네네. 분석한 거 있죠. 위안화 환율이 조금 자극을 받았어요. 달러당 7.14 위안을 터치했고 지금은 다시 밀려요.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 원화에도 영향을 줬고 같이 올라가죠. 네. 네. 금요일 날 6원 10전이나 동반 상승해서 1,240원이 지금 여기에서 터치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은 주식을 안 팔래 안 팔 수가 없단 말이죠. 들어 올려다가 이제 주춤하죠. 맞아요. 네.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입구를 변동시켜버리니까 네. 어느 입구야?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현물과 선물을 동시에 팔아버리니까 기관 투자자들은 따라서 매도하고 네. 개인 투자자들이 방어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후속 보도는 좋지 않은 것들만 자꾸 자극을 받잖아요. 제일 이제 걱정되는 건 걱정된다라기보다는 주말에 이제 또 북한 관련된 이슈가 있긴 뉴스가 있었어요. 나왔어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또 등장을 해서 이 핵 전쟁에 대한 억제 표현이 좀 모호해서 이걸 지금 분석하는데 지금 뭐 외신도 그렇고 국내 정보기관도 그렇고 무슨 의도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네, 그래서 사실은 쭉 흐름을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은 했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런 분쟁의 표면에는 지금 홍콩이 등장했지만 네. 홍콩 이후에는 또 그 옆으로 가면 북한입니다. 그쵸. 북한과 우리나라는 계속 외부에서 자꾸 건드리잖아요. 참 이 반복되는 역사인 것 같습니다. 네. 언제쯤이나 이 얘기를 안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외풍 때문에 주말을 지나면서 국내 투자자들은 과연 오늘 시장이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냐. 지난주에는 2,000포인트도 터치하고 분위기 좋았는데 그렇죠. 또 이렇게 되니까 많은 분들이 우려스러운 그런 시각으로 오늘 시장을 기다리실 것 같아요. 네, 시장이 좀 근데 중요한 거는 주말 해외 시장은 멀쩡했다니까요. 네. 우리 시장은 오히려 어떨까요? 그렇죠. 뭐 빅스라든지 이런 것도 오히려 떨어졌고 네. 뭐 하여튼
뭐 국제 유가는 또 올랐고. 그러니까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뭐 나스닥 지수는 또 올랐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서 중국의 양회에서 뭐 어.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단 경제 성장을 목표치를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라는 점이 눈에 띄었어요. 그러니까 제시할 줄 알았는데 네. 안 했어. 그러니까 기대를 했는데 안 하니까 그걸 그러니까 우려로 이게, 바꿔버립니다. 완전 악재라고 하기도 애매하지만 어. 어쨌든 불확실성은 있구나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저렇게 많이 안 좋은가? 그러니까 성장률 제시를 안 하나? 그렇죠. 이렇게 네, 생각하는 네. 거죠. 그래서 뭐 6조 위안 정도의 초강도 경기 부양책을 제시는 했지만 이게 시장의 예상보다 조금 약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 네. 그래서 이 코로나 돈풀기가 결국은 경기 부양을 위한 건데 또 이게 어떻게 뒤집어 보면은 부채 리스크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네. 여기 이제 정전 불안까지도 부담을 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지난주에 이제 중국 소비주들이 좀 기대감을 갖고 다시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일단 뭐 이슈도 소멸이 됐습니다만 여기에 플러스 이 부양책에 대한 것보다 지금 더 표면적으로 올라오는 건 이런 정정 불안에 대한 부담이기 때문에 네. 주춤하거나 혹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고 환율이 이렇게 변동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제가 보기에는 수출주가 잠깐 이렇게 사그라들 때 다시 또 순환매 장세에서 바이오가 올라오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죠. 근데 이 재료가 금요일 증시에 반영이 됐느냐? 아니면은 이번 주에 추가로 또 여진을 남겨둘 거냐? 오늘 이거를 지금 시장을 모르겠어요. 좀 봐야 되지 애매해요. 않을까요? 네. 네. 그래도 기업.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바이오와 기업? 혹은 언택트 관련주들이 그래도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방어주 혹은 내수주 역할을 해주면서 네. 다시 수급이 이쪽으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빠졌던 종목 중에 이 종목을 한번 공격적인데. 두산 인프라코는 사실 매각 이슈 때문이죠. 뭐 네. 중국의 인프라 정책과도 연동이 있지만 그래도 개별 이슈가 좀 더 크고요. 유비케어 한번 보고 있습니다. 유비케어. 유비케어는 어떤 거죠? 많이 급등했다가 좀 빠졌어요. 원격 의료 관련주인데 네. 뭐 언택트이기도 하고요. 근데 좀 더 빠져야 될 자리인지 아니면은 오늘 대안으로 올라올지 한번 지켜보려고요. 알겠습니다. 네, 관심주입니다. 네, 문 열어봐야겠군요. 네, 문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다 할 딱히 방향성 제시는 좀 어렵고 일단은 네. 개장하고 보자. 이런 것들을 좀 보자. 네, 이런 이슈는 있었다. 어쨌든 주말에 있었다. 네, 좋아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은 앵커였습니다.